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며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3월 중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탄핵이 인용이 되면 5월 중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민의힘이 5월 조기 대선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대표 시장을 후보로 내세우게 된다면 이 대통령 선거는 필패할 것입니다. 그것도 큰 표차로 질 것입니다. 보다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국민의힘이 어떤 이 회복의 동력을 얻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조기 대선 5월 대선이 치러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가 될 것입니다. 왜냐, 그 전제가 5월 조기 대선이라는 전제가 3월 중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파면을 하면서 파면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탄핵은 더욱더 이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치열하고 가열차게 탄핵 반대를 공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게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을 했거나 아니면 탄핵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인 반대로 표시되지 않는 그런 후보를 내세워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는 연일 똑같이 탄핵 찬성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두둔을 하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가 동시에 다 같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탄핵 찬성론을 지지하는 표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국민의힘의 당원들 사이에서는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쥐고 있는 영남의 보수 당원들, 이런 영남 보수 당원들의 포션이 상당히 큽니다. 영남 보수 당원들 사이에서는 탄핵 반대, 이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 찬성표, 이것은 이제 이 여론조사 포션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데, 홍준표 시장으로서 불리한 여론조사 분야에서 오세훈과 한동훈이 표를 나눠 먹게 되고, 그리고 영남 보수 당원들의 상당수를 흡수하게 되면 탄핵 반대를 외쳤던 홍준표 시장이 이 국힘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탄핵 찬성론자 오세훈과 한동훈을 누르고, 만약에 탄핵 반대론자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TV 토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공방전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됩니다. 탄핵이 최대 쟁점이 되는 선거에서 탄핵 찬성론이 국민의 80% 가까이 되고, 그리고 내란이라고 인정을 하는 국민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그런 대통령 선거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를 내세워서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리 허점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자신도 결정적인 비리의 허점이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집권당 원내대표 시절에 이 특수활동비를 거액을 현금으로 부인에게 갖다 줬던, 그래서 당시 노회찬 의원이 이것을 횡령사건으로 규정을 해서 형사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문제, 특수활동비 문제. 또 하나는 이 자살한 송환정 회장의 1억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문제에 관해서 2심과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만은, 무죄 선고 이후에 그에게 1억 원을 갖다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1억 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줬을 때 척당불기라는 글자의 액자가 사무실에 걸려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홍준표 이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그것은 의원회관이 아니라 당 대표실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의 증언이 틀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선고가 됐었는데, 그런데 대법에서 무죄가 선고된 다음에 방송국의 테이프에 그 시점에 의원회관에 척당불기 액자가 걸려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래서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의 증언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는 결과로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예를 들어서 돼지 발정제 파동이라든가 장인을 영감탱이로 한 것이라든가 이런 막말 논란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와의 TV 토론이라든가 공방전에서 1차로 걸러졌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 특수활동비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결정적인 이 송환정 불법 자금의 1억 새로운 증거, 이런 문제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샅샅이 조사를 해서 이 공격 자료로 비치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TV 토론에서 과연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송환정과 이 특수활동비라는 비리 허점이 있는데, TV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당장 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국힘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인데, 이것을 공격할 수 없는 후보, 그리고 거꾸로 역공을 당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웠다가 대통령 선거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탄핵 찬성론자 후보를 내세우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서 나는 탄핵을 찬성을 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또 하나의 중대한 민주주의 위협 세력이 있다. 이재명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문책하고 단죄하는 데에, 그래서 민주주의 위협 세력을 하나 더 제거하는 데에 결정적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후보, 그래야 대통령 선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치러 볼 만한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